안녕하십니까, 대방학원입니다.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통신설비기능장 수업을 하는 이동건입니다. 2020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 통신설비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보는지, 어떤 내용의 시험을 보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하실지를 계획을 잘 수립하신 다음에 시험을 응시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당연히 필기 시험인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시험이 2번이 있고, 보통 이제 이 통신설비기능장은 전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좀 다른 산업인력공단, 관리공단 시험과는 일정이 좀 다르게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 3월 7일에, 필기 시험이 이제 3월 7일에 있고, 이게 1회차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월 7일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19년도 연말부터나 아니면 지금 1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실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원에 상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는 게 교재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고, 그 수업에 맞게 아니면 교재에 맞게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버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 하고 따라오다가 시간만 가버리고, 또 이 1회차 시험이든 4회차 시험이든 보면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안에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특히 1회차는 설날, 4회차 때는 추석이 껴있다 보니까 이 공부의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 설정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3월 7일 시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필기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교재를 먼저 선정을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저희 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신 다음에, 수강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학원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바로 참석을 하시니까 교재 선정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건 없으실 텐데, 이제 학원을 안 다니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통신설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교재가 많이 없죠. 검색을 해봐도 거의 저희 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교재만 상당수가 노출이 되고, 대부분 교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가 나온 거, 새로 이제 2020년 시험을 대비한 교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우선 보여드리면, 이렇게 교재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초에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교재인데, 이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재가 이렇게 필기 교재, 이건 필기 교재입니다. 실기는 아직 없고, 필기 교재가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필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희 학원 교재 방식과 똑같이 이론편과 뒤에 기출편, 지금 보시면 책이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과 기출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학원 수업 들으시면 학원 오셔가지고 바로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학원까지 오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학원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되고, 교재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은 이제 묶여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이제 뜯었는데, 뜯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이론편과 하늘색,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회색이죠. 회색 기출편으로 이렇게 책이
두 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음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면 교재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데,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왜냐면 이제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방학원이라는 학원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방학원에서 만든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통신설비 기능장 필기시험 출제 기준에 맞게 이제 순서대로 교재가 수록이 되어 있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책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물론 책을 만들 때 저희가 기능장이다 보니까, 시험이 통신설비 기능장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거의 통신에 관련된 모든 항목이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문항수는 60문제고 뭐 기사는 100문제인데 기능장은 6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문제다 보니까 시험이 범위만 넓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도 거기에 맞게 이론편을 굉장히 간소화 시켰습니다. 많이 요약을 했고 정리식으로 많이 정리를 해뒀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책을 활용을 하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 우선은 책을 이제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학원 책의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이 보시면 정보통신 또는 뭐 통신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는 게 있고, 정보통신이 있고, 뭐 이거와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죠. 통신선로, 선로공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보통신 및 통신선로에서 챕터 1이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무선통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무선통신은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워낙 무선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선통신이라는 파트가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트 내에도 통신선로 파트가 조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정보통신 파트와 무선통신 파트는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고, 챕터 3가 이제 통신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나 무선통신이나 이거는 이제 통신의 공학적인 내용인 거고, 이 통신의 내용 관련된 설비를 다루는 게 통신 설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거와 정보통신과 무선통신과 통신 설비는 같은 내용을, 물론 똑같은 게 아니가 어쨌든 이건 공학적인 거고, 이건 약간 기기적인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기 시스템적인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파트가 이제 공업 경영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장 시험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통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이거는 공업에 관련된, 공업 경영을 어떻게 하냐, 뭐 품질 관리냐, 작업 관리, 품질이나 작업, 뭐 생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파트 공업 경영 파트는 이제 시험 필기 시험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문제 중에서 뒤쪽에 55번 정도부터 해서 대략 한 5개에서 6개 정도, 10%가 조금 안 되게 1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트에서 90%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 조금 추가가 된 게, 이제 이 플러스가 이 보안 파트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2019년에 정보통신이 아니라 통신설비 기능장 이제 필기와 실기가 출제 기준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필기에서는 이제 정보 보안 파트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뭐 19년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보시면 정보 보안 파트가 뭐 많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정보 보안 파트가, 그리고 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보 보안 파트가 작년에 이제 필기 시험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원래 정보 보안은 통신공학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조금 뭐 세부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더 문항수가 한두 개 더 추가돼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아예 새로 생뚱맞게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새로 개정이 됐으니까 새로 개정된 내용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 베이스는 여기입니다. 여기 정보통신, 무선통신, 통신설비,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파트, 60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파트는 여기예요. 여기를 중점으로 하셔야지 자꾸 여기를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뜬금없는 이런 거나 보안이나 아니면 공업 경영을 열심히 하시면 합격 점수가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6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36개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데, 36개 이상을 맞추시려면 이 세 파트, 정보통신, 따지고 보면 네 파트죠. 정보통신, 통신선로, 선로공학입니다. 네, 무선통신, 그다음에 통신설비, 기기 시스템 내용을 주력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교재, 필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 시험을 보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이 책에 이론편에 수록을 해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보시다 보니까 자꾸 이 기출편만 보려고 해요. 기출편만. 그러면 기출편만 봤다고 쳤을 때 기출 문제만 보고 가서 시험을 본다는 자체는 기출 문제와 똑같이 나오면 답을 맞출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시험이 그렇게 나오냐고. 지금 시험이 60문제 중에 기출 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 몇 문제나 될까요?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50, 예를 들어 50%라고 쳤을 때, 그럼 50%를 기출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50%가 기출 문제가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럼 50점만 받을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지금 1월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론 공부부터 하셔야 돼.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답과 오답이 왜 이게 오답인지, 왜 이게 정답인지를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생뚱맞게 문제 보고 다음 중 예를 들어 PM 코드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또 속하지 않는 것만 답을 외워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공부를 하실 때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PM 코드가 어디에 나오는 파트인지, PM 코드가 어디에 나오는 파트예요? 이거는 필기 붙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 이거는 실기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러니까 어디 파트에 이 내용이, 이 문제가 어디 파트에 들어가고 어디 파트에서 어떻게 상세하게 나온 거다, 아니면 좀 쉽게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감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거 뭐 전혀 처음 들어보는 기출 문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 뒤죽박죽 돼버리기 때문에 전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론편을 보시면서 이론을 정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론편을 봤는데 어떤 파트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파트는 우선은 넘어가고 다음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우선은 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론편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에서 최소 70% 80%는 내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고, 만약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그 이해 안 되는 파트는 암기를 해버려야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수 있게 제가 요약 정리도 해뒀으니까 이 이론편을 좀 중점적으로 꼭 한 달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편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많이 모아두다 보니까 이론편보다 책이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 페이지 수도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기출편만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기출 문제 보고 답 보고, 근데 좀 시간 되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좀 해설을 좀 보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디 파트, 과연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이거 정리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론을 보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물론 저희 학원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장에서 어떤 무선통신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무선통신 파트에 대표적인 게 위성통신이 있고 이동통신이 있다 했을 때, 내가 위성통신과 이동통신을 이론 파트를 공부를 했다 하게 되면, 그 위성 이동통신 파트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저희 학원 교재와 여러분들만의 정리 방법을 해서 어떤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아니면 만들기 싫으면 저희 학원 뭐 교재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뒀다 했으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물론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큰 틀을 넣었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맞게 또 기출문제편에 보면 위성이동 통신 파트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저희 학원 책은.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책 펴가지고 이렇게 쭉쭉 넘기죠. 다음 중 뭐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뭐다, 또 뭐다, 이러면 쭉쭉 넘기면 이걸 두 바퀴 세 바퀴 돌려봐, 이게 시험에 붙을 수가 있나? 붙을 수가 없다니까. 특히 언제부터? 19년도부터, 물론 18년도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19년부터 필기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나서부터는 기출 문제만 보거나 기출편만 뭐 한 두 달 대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다, 아니면 해설 대충 끄적거리면서 봤다 하신 분들 보면 36개를 못 맞추잖아.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푼 게 한 29개, 8개를 풀었고 나머지 찍어가지고 몇 개를 더 맞췄는데 하필 점수가, 아니, 득점한 개수가 35개가 된 거야. 그럼 떨어졌죠. 한 개 더 맞춘 36개 맞춘 분들은 합격을 했고, 그 한 개를 틀리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시험까지 또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필기든 실기든 한 방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한 번에 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기 뭐 저희 학원 뭐 저도 수업을 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통신선로 파트가 있다 하면 통신선로 파트 이론을 하고 나서 그 이론 파트에 대한 기출 문제를 바로 같이 풀어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따라오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제가 수업하는 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을 하고 뭐 위성통신, 이동통신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3월에 있는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뭐 너무 책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참석을 하시면서, 이게 수업이라는 게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도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온라인 강의만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인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왜냐면 저희가 뭐 직접 수업하는 걸 촬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 해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산만해지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면 좀 규칙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학원에 왔으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와 아니면 타 수강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내가 너무 나태해진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복습을 안 했으니까 나만 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의욕이 더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만 하시게 되면 그런 조절하는 게 솔직히 좀 힘들어.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한테 공부할 때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만 하지, 자기가 막상 공부해보면 또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뭐 공부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급적이면 학원을 참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학원에 참석을 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저희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실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브리핑을 해 드리는데, 특히 뭐 19년도에 뭐 합격자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 명인지, 뭐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를 실기에 대해서 뭐 브리핑을 해드리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해드리진 않겠지만, 필기 시험도 합격자 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필기 시험도 대충 기출 문제만 보면 떨어진다는 거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너무 우습게 뭐 운전면허처럼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대충 학원 다니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죽자 사자 하면 한 번에 붙을 수 있고,
뭐 느그적 하게 되면 2번을 보든 3번을 보든 2년 내내 시험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학원 대방학원을 수강을 하시면서 저나 다른 강사님들, 그 다음에 타 수강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기타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 중간중간에 물론 이 이론적인 부분과 기출문제를 할 때 수업 중간중간에 뭐 다른 어떻게 뭐 이 파트는 어떤 파트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고 뭐 이런 파트는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떤 파트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파트는 조금씩 하면서 너무 깊게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파트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내용들은 그냥 버리고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대충 하고 넘기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도 해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기 지금 그 내용도 질문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출편에는 지금 우선은 기출편에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되겠죠? 3분의 2 정도는 이제 한 요 정도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 요 정도 두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정도 제 손가락에 가리켜 있는 요 정도는 이제 이 해당 파트를 파트별로 관련도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수록을 해 둔 거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최신 기출 문제다 해서 15년 1회부터 바로 앞전 회차에 있었던 19년도 4회 시험 때까지의 문제를 또 요 문제 15년부터 19년 4회 문제는 저희가 그냥 요 회차별로 차례대로 문제와 해설을 달아서 수록을 해 뒀으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범위는 없습니다. 요 교재와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빠져나갈 범위는 없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